나라를 정의롭게, 관악을 특별하게 만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태호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관악을 대한민국 최고의 벤처 창업단지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4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500여 개에 달하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도 한 3,000명 정도 하고 있고, 그야말로 관악 벤처 창업단지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벤처 스타트업을 1,000개 플러스 알파로 유치를 하고 고용을 10,000명 이상까지 늘리는 것. 이게 이제 시즌2의 핵심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림 상권 르네상스 역시 시즌2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도 신림 상권 르네상스, 서울의 최고의 상권으로 신림 상권을 육성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성과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매출이 늘어났던 대표 상권으로 우리 신림 사거리가 지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더 가속화시켜서 그야말로 서울의 명소로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가장 오래된 수건사업, 경전철 난곡선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작년에 경전철 신림선이 마침내 개통이 됐고요. 경전철 난곡선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관악은 교통 소외 지역에서 이제 해방될 수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다라는 걸 주민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날입니다.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냈던 변화가 이제 꽃을 피우는, 그래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관악구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관악구가 특별하게 변하는 날입니다. 정태호가 해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시입니다. 첫째, 저는 정치가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무노동 무임금, 그 다음에 상시적인 상임위를 열지 않고 또 1년 내내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서 예산 쪽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도시가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교통의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는 주변 여러 지역구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난곡선 같은 경우를 꼭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교통의 약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난곡선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가 살기 좋고 좀 더 평가받는 균형 발전되는 그런 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난곡선이 만약에 예타가 통과되지 못해 경제성이 문제가 있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천을 경유해서 강명에서 3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서라도 꼭 우리 관악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주민들 여러분이 주권을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당만 보지 말고요. 당만 보다 보니까
일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가 혁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할 수 있는 정말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지방의회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로 좀 개선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에선 꼭 좀 혁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일한 진보당 후보입니다.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민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는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미국이 뉴딜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정부 재정을 풀어서 경기가 선순환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자 감세는 부유세나 횡재세로, 그리고 긴축은 확장 재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소득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 최소한 월 500만 원, 숙련공의 경우는 평균 월 1000만 원 정도를 보장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생산직, 기능직, 사무직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이 향상되면 그만큼 중산층이 커지게 되겠죠. 역시 내수경제 활성화로 기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성 강화인데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가 이미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공공병원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회경제 각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나선다면 필수 분야의 취약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겠죠. 벌써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는 말에 국민들이 전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게 180석 의석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관악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쓴소리 한마디 못했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진보당이 필요한 때이죠.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진보당은 주민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야권 단결을 위해서 앞장서 헌신한 것이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이상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